그래서 23 풀겠습니다. 빠르게 풀면 세변의 길이가 다음이다. 다음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려면 첫 번째 결정조건. 삼각형의 결정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의 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의 얘는 삼각형의 결정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의 결정조건은 기본이 뭐야? 직각일 때가 뭐야? 직각일 때가 직각은 내가 A를 빗변을 한다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게 직각삼각형인 거고, 예각은 뭐 하면 돼? A제곱이 작으면 예각이고, 둔각이 뭐야? 둔각은 빗변이 크면, 빗변의 제곱이 크면 둔각이죠. 직각은 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피타고라스. 아,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네. A제곱이 커요. B제곱, C제곱. 얘는 이제 A가 제일 긴 변이라 한다면 요 두 개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겠지. 네. 근데 꼬라지상 누가 제일 길어? 3x 플러스 1. 얘가 제일 길지. 얘가 가장 긴 변입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래서 가장 긴 변이 요거죠. X. 변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양수. 정확히 말하면 세타 양수이기 때문에 가장 저항이 제일 크려면 3x 빼기 1이 양수.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변이 되기 위한 조건이긴 합니다. 이거 뭐 기본으로 깔리겠죠, 아마도. 마지막에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이 3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결정 조건. 긴 변. 제일 긴 변이 작아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그럼 어떻게 돼? 지우고 x의 범위가 뭐야? x는 커요 2 맞나요? 네.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3x 더하기 1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커요 를 풀면 9x제곱 6x 더하기 그냥 맞아요. 사라지지만 우리가 암산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빼기 12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x가 뭐랑 뭐 사이야? 0과 12 사이인데, 그러면 번은 자동으로 성립하고 있죠. 얘랑 얘를 동시방촉한 x를 찾고 싶은데 자동방 성립이니까 얘랑 얘만 찾으면 되니까 다음 쪽에 동시만족하면 연립부등식은 제일 좋은 건 항상 뭐 하는 거다. 안 보인다면 수직선에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답이 나왔지요. 예. 다음 연립부등식의가 1과 3 사이다. 밑에 건 인수분해가 되고 다 되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인수분해면 3,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밑에 친구가 x 마 3 x 뿔 1이니까 밑에 부등식이 마 1과 3 사이가 나왔다 이렇게. 네. 그런데 얘랑 연립을 해서 해가 뭐 나오고 싶대? 해가 1, 3 나오고 싶거든. 그죠? 그럼 이게 2번 계산한 거고 1번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1번은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것도 A, 1 항상 그렇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1과 A 사이인데 1이 큰지 A가 큰지 몰라요. 1이 A 아니면 A 1이겠지. 근데 봐야 돼요. 생긴 게 어떻게 되고 싶어? 답이 1과 3 사이가 나오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A는 1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생겨야 다음처럼 생겨야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상황에서 지금 A가 큰지 1이 큰지에 따라서 해가 달라진다면 두 번 푸는 게 맞지만 꼬라지가 정해져 있으면 굳이 그때요 안 나누고 바로 1과 A가 다음처럼 생겨야 공통부분이 1과 3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겠지? A는 3보다 크다. 그거랑 같다. 그럼 이제 A는 이제 3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지만 다음을 만족하기 위한 A를 그리려면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A가 3보다
크면 되는데 항상 부등식은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등호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등호를 넣으면 빵꾸빵꾸니까 여전히 해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되니까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네요. x제곱 빼기 a제곱 x가 0보다 크다 같다. 다음 친구를 풀면 어떻게 돼요? a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x를 묶었으면 x 빼기 a제곱 0보다 크다 같은 거니까 해가 어떻게 나오죠? 얘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x는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왜냐면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이제 a의 범위가 지금 다음과 같죠? 그래서 1번의 해는 다음처럼 등장할 거고 2번도 인수분해가 되는 행복한 친구인 거지. 인수분해 해버리면 x 빼기 2a 빼기 1 x 빼기 2a 더하기 1 곱해서 4x제곱 빼기 1 더해서 4x니까 다음처럼 될 거고 2a 빼기 1과 2a 더하기 1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인데 더 크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 친구는 그래서 2a 빼기 1과 2a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다음 특약이 연립했을 때 정수의 해가 한 개만 나오기 위해서 실수 A의 모든 값의 합은이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1번도 문제가 낑겨 있고 2번도 낑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를 움직이면 둘 다 움직여.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풀이가 되게 많아요. 이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너무 빡시기 때문에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지금 얘만 그려보면 어떻게 돼? 1번은 해가 0보다 작거나 혹은 a 제곱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덮어서 이게 덮든 간에 결국은 정수해가 한 개가 되려면 정수해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a의 범위가 0과 루트 2 사이이기 때문에 a 제곱이 0과 2 사이야. 2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정수해가 될 수 있는 건 0이랑 1밖에 없어. 0이 정수의 한 개 되는가 1이 되는가 다른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잘라서 보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수의 부호가 1이고 어떠한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딱 한 개가 나오려면 되게 이쁘게 잘려야 된단 말이야. 딱 이쁘게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0일 때 1일 때 외에는 될 수가 없어. 가능성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 A의 후보는 경계선이 0이랑 1일 때 이런 친구들이 0이랑 1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A가 0일 때 근데 0은 안 돼요. 0은 안 되고 얘가 01 뭐 얘가 01 이런 거란 말이야. 혹은 지금 얘가 000이거나 111이거나 그렇게 안 되는데 0이면 안 되고 0이면 2분의 1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이면 뿔마 1인데 1 이것도 1이면 2분의 1 2분의 3인데 결국은 A도 될 수 있는 게 2분의 1과 1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차이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A를 다음 친구는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 그러면 연립부등식에 둘 다 변수가 꼈을 때 A의 범위에 따라서 A를 잘라서 정수A가 몇 개 나오는지 A를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음 문제는 어떠한 범위에서 A가 잘리는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이 되게 빡센데 결국은 다음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1밖에 없다면 결국은 A의 범위가 0과 루트 2 사이인데 잘릴 수 있는 게 2분의 1과 1밖에 없다면 전 범위를 A에 대한 전 범위를 2분의 1과 1로 잘라서 0과 2분의 1 사이 2분의 1과 1일 때 1과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총 5번을 풀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4번부터 제일 쉬운 것부터 A가 2분의 1인 것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자는 거지. A가 2분의 1일 때 정수해가 한 개 나오는지 판단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되지? A가 2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이면 맨 처음은 0, 2분의 1이면 4분의 1이죠 이렇게 0, 4분의 1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뭐 나와? 2분의 1이면 0,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1이면 0부터 2까지야. 그럼 정수해가 1 딱 되네? 네. A가 2분의 1 찾았어. 그 다음에 5번 A가 1일 때 마찬가지 A가 1일 때 해보니까 A가 1이면 이게 1번 범위 2번 범위면 A가 1이면 뭐 A가 1이면 마일부터 어디까지요? 1이면 마일이 아니라 1부터 3까지 아니에요? 1부터 3까지네요. 그럼 이렇게요? 네. 그럼 2니까 2네.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그냥 귀찮은 거 A가 이제 0과 2분의 1 때 풀고 2분의 1과 1 사이 풀고 1과 2 때 풀어서 또 되는 게 있나 없나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학교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잖아. 모의고사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범위에서는 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실제로는. 왜냐면 지금 범위인데 지금 아무리 풀어도 되게 힘들어. 범위가 나온다면 범위가 나온다면 다음 범위 어떤 범위가 등장해서 맞춰서 정수해가 하나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짝이 나올 건데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짝인데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였다면 이렇게 풀어놓고 안 풀었을 것 같아. 제껴.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확인해보는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다음 친구의 해가 있나 없나 혹시 몰라서 해보는 정도인 거지.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면 여기서 제껴 써야 돼. 답은 2개를 넘어갔어야 됩니다. 아마도. 시간 없잖아. 시간이 많으면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은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 어떻게 돼? A제곱이 어디 있을까?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이거 A제곱이 A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이야 이거. 그죠? 작잖아. 그러면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4분의 1보다 작은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2분의 1이면 4분의 1이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A가 0과 2분의 1 사이면 얘랑 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이거 2분의 0 넣으면 얼마야 이거? A가 0이면 얼마야? A가 0이면 마일. A가 2분의 1이면 뭐야? 2분의 1이면 0이야?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마일과 0 사이니까 이쯤 이렇게 있겠지? 2A 빼기 1은 2A 더하기 되면 0 넣으면 얼마야? A가 0이면 1이고 2분의 1이면 2야? 맞아요? 그럼 2A 빼기 1. 그래서 지금 얘는 마일과 0 사이에 있어야 돼. 보면 이렇게 마일과 0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얘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수해가 몇 개야? 0, 1, 2개거든. 근데 얘는 정수해가 2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찾아봐야 됩니다. 2번 A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 A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또 똑같이 해보면 0 그 다음에 A제곱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A제곱은 그렇다면 A제곱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제곱하면 이번엔 4분의 1과 1 사이에 있나? 예. 이렇게 있겠지? 1은 1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똑같이 이거 2분의 1은 뭐요? 이게 증가니까 양 끝자만 넣으면 된단 말이야. 원래는 정확하게는 얘를 변형시켜 봐야 된단 말이야. A가
2분의 1과 1 사이니까 다음 친구는 2배 한 다음에 1 빼면 돼. 그러면 다음 친구는 다음 범위에서 다음 친구는 정확히 가면 이거 2배 한 다음에 1 빼면 얼마야? 2배 하면 1, 2a, 2, 1 빼면 0과 1 사이거든? 이렇게 되고 그냥 어차피 얘랑 얘랑 증가니까 양 끝점만 집어넣어갖고 범위 쳐도 된다고. 원래는 자음처럼 얘가 얘는 0과 1 사이에 있구나. 나 마찬가지 얘는 그냥 넣으면 2분의 1이면 얼마야?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2 1이면 3이야? 예. 그럼 이제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는 2랑 3 사이니까 2랑 3 사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가 어디 있어야 돼? 0과 1 사이니까 대충 뭐 여기 있든 여기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정수회가 2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안 돼요. K3도 마찬가지. K3도 A가 1과 루트 사이에 있다. 똑같이 해주면 0 찍히고 그럼 A제곱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A제곱은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2 사이. 그럼 1과 2 사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 1이면 뭐지? 1이면 1이랑 루트 2이면 2루트 2 빼기 1이야. 예.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2점 땡땡땡이거든. 1점. 그러면 1점 땡땡땡 1보다 작은 거 사이 1과 2 사이겠지 결국은. 잠깐만 2점 땡땡땡 맞죠? 얘도 마찬가지 1이면 뭐요? 1이면 3? 예. 3다 큰 거니까 3다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조건.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얘가 1과 2 사이니까 여기 지금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있다면 어찌저찌했든 얘도 얘가 3다 크기 때문에 어찌저찌했든 정수회가 2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다 안 되고 안 되니까 되는 게 A가 2분의 1과 1 사이로 푸는 건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주지못해요. 다음 친구를 만족하려면 다음 두 개의 루트가 합쳐져서 맞다. 그리고 이거 안돼. 아까 전거 여기 후보입니다. 후보. 아까 내가 반대로 썼죠. 해 후보. 그래서 합쳐져서 음수 나오려면 그거가 분자 양수 분모 음수라는 소리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조심할 건 항상 0인 건 논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인 건 따로 카운팅 해줘야 됩니다. 항상 따로 카운팅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분모 등호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려면 분자는 양수 그리고 분모는 음수일 때만 뭐라 쓴 거? 분자 양수 분모 음수일 때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잖아. 그리고 눈 외야. 지금 이 부을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건데 0은 눈 외라고. 그냥 0는 0이라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0일 땐 따로 카운팅해야 돼.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지금 그냥 성립하잖아 얘를. 분자가 할 땐 따로 성립. 등을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을 쳐넣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논외로. 그래야 빵꾸가 안 나요. 항상 그렇지만 부등호는 항상 등호일 때랑 부등호랑 논외의 경우를 다 고려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돼? 6, 5 빼기 더하니까 마이너스 5랑 6 사이야? 그러면 이제 만족한 애가 마이너스 2보다 그거나 갖고 작다. 그럼 내가 말했잖아. 논외로 간다니까 이씨. 뭘 들었어? 오늘 포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이고 맨 마지막. 지금 얘는 마이보다 크다. 얘는 5랑 6 사이. 그럼 해가 네. 첫 번째 애가 마이랑 6 사이인 거고 얘는 논외로 성립한다고. 논외로. 그렇기 때문에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가 얼마고 6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6도 넣으면 되지. 6은 안 돼요. 6은 왜 안 되죠? 6 넣으면 분모 0 나오잖아. 아, 분모 0은 안 되지. 그럼 만족하는 최대 정수는 5고 최소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더하면 3. 헷갈리면 안 되겠죠. 분모가 한판충 문제에 어떠한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근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으려면 K의 범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자그마치 케이스가 3개나 나온다고 했죠. 케이스 1. 다음 친구를 함수 취급한다면 다음 아래로 오른 2차 함수가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마이랑 5 사이에 있고 싶대. 그럼 지금 내가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큰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 둘 다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풀어야 돼? 자그마치 3번 푸는 그지 같은 문제라고 했었죠. 근이 어떤 수보다 작다 크다 사이에 있다 문제를 우리가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 문제라고 부르고요. 다음 문제 풀이는 한판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풀이 방법을 줄여서 한판축, 한점, 판별식, 축방을 볼 거기 때문에 한판축 문제라고 많이 부르고요. 항상 한판축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고 한 점이나 판별식만 성립하면 나머지는 자동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판축, 판별식, 축방 순으로 조건을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케이스를 보면 1번은 지금 한 점 다음 친구를 yfx 아래 블록인 yfx를 했을 때 한 점은 f-2가 함수값 양수 f5가 지금 음수가 나오면 돼요. 다음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만족하는 그림에 맞게 조건을 카운팅 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1이면 위에 있으니까 양수 5 넣으면 음수 두 번째 판별식 확인해줘야 되는데 R을 볼로 2차 함수가 어떤 수를 넣어서 음수가 나온다면 이미 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0보다 큰 왔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명한 것이. 판별식도 마찬가지. 축방도 마찬가지. 다음 친구의 축방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k인데 지금 얘는 축방과 관련없이 다음 만족하면 항상 작은 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얘는 지금 뭐랑 보면 되냐면 이 두 개만 만족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근이 얘 근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알파가 마이랑 5 사이에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알파는 마이가 되는 게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이거 알파가 마이거든. 그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죠? 얘가 마이가 되면 두 근 사이에 두 근 중에 하나가 마이랑 5 사이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5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전히 알파는 요 사이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은 등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등호 판단을 여기서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떼서 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등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계산합니다. 얘는 f-2가 뭐 나오니? f-2가 뭐 나와? 마이너스 2넣으면 4 플러스 K 마이너스 플러스 2k 어이? 2k야? 플러스 k 플러스 k 더하기 5야? 네. 얘가 경보다 크면 4k가 마이너스 9보다 큰 거야? k가 마이너스 9보다
이거 풀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나오니 이렇게? 네? 아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맞아요. F5는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0보다 10보다 작으니까 3K가 아, 커요. 10보다 30 K가 커요. 30 맞아?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미리 써고 가면 미리 지금 중복 낼 거니까 좀 미리 쓰고 가는 건데 그럼 얘랑 얘랑을 동시 만족하니까 그려보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해는 K가 4분의 그보다 크고 K가 10보다 크다 같으니까 첫 번째에는 K가 10보다 크다 같다 나오는 거지. 다음 두 번째를 풀 건데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얘 똑같이 두 개 보면 된단 말이야. F-2가 이번엔 음수, 얘는 F5가 양수일 거 아니야? 뒤집어지죠 지금? 얘랑 뒤집어지고 있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등호일 때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 등호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 그럼 베타가 사이에 있죠? 등호가 돼요. 근데 이제 5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5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 뒤집어지잖아. 뒤집어지죠? 그럼 얘 풀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 뒤집어지니까 K가 작아요 마이너스 4분의 9 얘는 K가 작아요 10 맞죠? 그럼 풀면 그러니까 식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거야. 이거 풀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고 K가 1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해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K3는 세 개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K3는 두 근 모두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고 싶어. 그러면 F-2가 양수, F5가 양수, 얘는 판별식 봐줘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등호 들어갈 수 있는 날 봐줘야 되는데 두 근 중 적어도 하나, 두 근이 서로 다른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되겠지. 마찬가지 축방도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가 x는 2분의 k인데 마찬가지 얘도 2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그걸 풀 때 보편적으로 세 개 다 봅니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한 학기 안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 식 재활을 해주면 얘는 k가 아까 계산한 거 재활하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거고 얘는 k가 10보다 작은 거고 판별식은 뭐 나와요? b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같으니까 k제곱 빼기 8k 빼기 22 0보다 크다 같으니까 어떻게 되니? 12. 12 마이너스 플러스야? 예. 그러면 얘는 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0보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10보다 크다 같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쁘게 쓰면 뭐 나오니? 이쁘게 쓰면 마 4랑 10 사이야? 네. 그러면 K3는 다음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해거든. 모두 만족하는 걸 그려봐야 돼요.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크고 10보다 작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는 더 뒤에 앞에 있죠? 얘보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10보다 크거나 같지? 세 번째에는 마이너스 2랑 5 사이야? 이렇게 나와? 맞아요? 그러면 동시만족 친구가 없나? 잘못 썼지. 마 4랑 10 사이지. 마 4랑 10 사이. 마 4랑 10 사이니까 이렇게 만족한 애가 주황색, 녹색, 파란색을 만족하는 여기 네. 등호 들어가네.
해가 마이너스 4분의 9랑 마이 사이야. 네. 그래서 해가 요것도 해, 요것도 해, 요것도 해인데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어지나? 이 뒷부분 이어지지? 그래서 얘랑 이어 붙고 얘는 따로니까 얘랑 이어 붙으면 최종적인 해는 K는 마이너스 2가 작고 또는 K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얘를 합쳤으면 케이스를 찢었다는 건 셋 다 해란 소리고 얘도 해고 얘도 해고 얘도 해인데 얘랑은 붙여 쓴 거지. 붙잖아 이렇게. 아, 한 번 더 등을 때 해석해주면 1번은 작은 근 알파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때 작은 근 알파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때를 카운팅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는 5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베타가 5가 될 때를 카운팅 따로 해준 거고 마찬가지 얘도 얘는 언제 푸는 거냐면 큰 근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때를 해보고 있는 거고 그때 마찬가지 베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등을 넣어준 거고 얘는 이제 뭐야? 딱 이 상황 이 상황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등호가 항상 제일 중요하고 한판축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